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적 인사 드리면서, 자, 2015년 6월에 치러진 2회차가 되겠죠. 2회차 2과목 PC 운영체제 21번부터 고고싱 가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7에 대한 도움말 기능. 자, 도움말 기능도 뭐 14년 1회, 3회, 2015년 1회 계속 자주 또 유사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정리를 해주십시오. 자, 도움말 지원 F1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자, 옵션을 통해서 인쇄, 도움말 검색, 텍스트 크기, 크게, 가장 크게, 뭐 보통, 작게, 가장 작게 5단계로 나눠져서 2014년 1회 때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고, 또 원격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원격 지원이라든가 온라인 기술 지원 가능하고, 자, 제목별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인쇄. 자,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하이퍼 텍스트 기능이라고 합니다. 또 온라인 도움말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할 수 있지만 잘라내기를 할 수 없다. 또 수정, 삭제, 변경 등등은 도움말에서 할 수가 없다. 2번이 틀린 거네요. 삭제하여, 수정하여, 삭제하여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인쇄 가능하고 도움말의 텍스트 크기를 가장 크게, 크게, 보통, 작게, 가장 작게. 따라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째 문제. 자, 멀티부팅, 고급 부팅 옵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컴퓨터를 부팅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데, 좀 내용상 새로운 유형이라고 봐서 신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급 부팅 옵션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복구, 컴퓨터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때 초기 상태 또는 최적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이다. 자, 이 안전 모드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전 모드는 크게, 자, 그냥 안전 모드가 있습니다. 또 안전 모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모드 안전 모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안전 모드는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고, 자, 컴퓨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컴퓨터 동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 갖추고, 여기 뒤에다가 좀 더 자세하게 쓴다면 네트워크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만약에 네트워크 지원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공한 구성. 자, 시스템이 종료될 때 레지스트리와 드라이버 정보를 사용하여 부팅할 수 있다. 자, 표준 모드로 윈도우로 시작하겠다. 일반적인 윈도우 모드로 시작하는 거 말하겠죠. 네트워크도 지원하며 GUI 환경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GUI 환경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GUI와 CUI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G란 그래픽 그런 말입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하고 인터페이스 연결을 할 때 그래픽, 우리가 마우스로 그림을 막 클릭하죠. 그런데 여기서 C는 캐릭터 그런 말입니다. 캐릭터, 그림 캐릭터가 아니라 커맨드라는 의미로 쓰이고, 텍스트 그런 말입니다. 텍스트. 자,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즉 텍스트 글자로 입력을 해서 그 명령을 친다라는 겁니다. GUI 환경이 아니라는 말은 CUI 환경이라는 말이고, CUI는 도스 모드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윈도우 모드에서는 GUI, 그림을 마우스를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GUI 환경이다 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아니고 도스 모드, 즉 CUI다 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죠. 도스 모드로 부팅하려면 안전 모드 명령 프롬프트 사용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표준 모드는 GUI 환경으로 부팅을 한다라는 겁니다. 4번이 틀린,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 뒤에서 틀려버린 겁니다. 자, 23번 문제. 윈도우 7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같은 컴퓨터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 계정에는 우리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관리자 계정. 두 번째, 표준 사용자 계정. 세 번째, 게스트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관리자 계정과 표준 사용자 계정을 구분해야 되겠죠. 관리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남의 것도, 남의 비밀번호도 바꾸고, 남의 계정 형태도 바꾸고. 그런데 표준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프로그램 설치도 안 되고, 물론
깔아져 있는 거,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름 변경, 자기의 암호 변경, 자기 건 합니다. 근데 자기가 표준인데 나 관리자로 바꿀 거야.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그림, 자기의 뭐 암호 이 정도만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설치된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계정들이 있다라는 거. 자, 방화벽은 외부의 불법적인 해킹 침입을 차단하고자 사용하는 겁니다. 즉 바이러스 차단은 못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차단은 별도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화벽의 기능이 아니라 백신 프로그램의 기능이라는 거. 2번은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윈도우 파일 시스템은 NTFS와 PET32 기능을 두 가지가 기억을 합니다. 두 가지 지원합니다. 자, PET이란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PET16,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64가 없어요. 64가 없고 NTFS로. 이렇게 상위로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상위로는. 물론 이제 윈도우 7이라든가 윈도우 XP는 32와 NTFS 두 가지를 지원해서 32인 경우에 NTFS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NTFS를 32로, 즉 다운을 시키겠다는 거죠. 다운은 못 시킵니다. 다운을 시키려면 반드시 다운이 아니라 파티션부터 다시 해야 되고 포맷도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운의 경우에는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새로 다시 해야 된다는 거. 맞는 말이죠. 파티션하고 포맷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한다. 이런 걸 우리는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죠. 멀티태스킹.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4번. 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확장자가 LNK, 링크죠. 자, 바탕화면의 확장자가 LNK. 자,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가 LNK다. 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 화살표 모양이 있다. 언젠가 한번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 있다라고 낚시했던 문제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2014년인가 한번. 자, 왼쪽 하단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한번 볼까요? 바탕화면에서. 자, 여기 폴더가 있습니다. 자, 해당 파일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내기가 있습니다. 보내기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그랬더니 이렇게 바로가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뭐 새로 만들기 여기에다 할까요? 폴더의 경우. 자, 바로가기 만들기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가능하죠. 그 다음에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를 바탕화면으로 드래그한다.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나 파일을 바탕화면으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물론 같은 드라이브에 있는 걸 끌면 이동이 되죠. 자, 이때는 끌 때는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끌어야 드래그 앤 드롭해야 바로가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의 바로가기에서 바로가기 만들 수도 있고. 자, 라이브러리 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여기 있습니다. 자, 라이브러리의 경우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C 윈도우즈 밑에 공용 폴더, 유저 밑에 공용 폴더가 실제 폴더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끌면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됐죠. 바로가기가 아니에요. 이동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나가서 자,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를 끌면 이동이 아니라 바로가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얘는 실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모아놓고 쉽게 관리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삭제해도 원본 파일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C 밑에 유저 공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라이브러리는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라이브러리가 있으며 해당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파일을 드래그하면 이동되지만 각 라이브러리를 드래그하면 바로가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로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다른 드라이브는 복사, 같은 드라이브는 이동, 드래그는 자, 끌 때는 컨트롤 시프트로 끌어야 바로가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25번 불필요한 시작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시스템 구성. 자, 대화 상자에 시작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시작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2015년 1회 때 문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명령어들 다시 한번 쭉 들어가서 한번 봐볼게요.
cmd 커맨드 이게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도스 명령 프롬프트. 자, 여기서 먼저 ip config. 자, ip config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IP를 조회할 수 있다. IP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렸던 거 한번 기억나시나요? 자, IP config는 IP 명령, IP를 조회만 합니다. 변경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CLS로 화면을 깨끗하게 지운 겁니다. 자, 트레이서트. 트레이서트는 경로 여기 봅니다. 경로. 너 어떻게 여기 왔어? 어떤 경로를 타고 왔어?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입니다. 경로를 추적하는 거. 자, 가장 빠른 길을 찾아주기 위해 이 트레이서트를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MB 스타트, MBT, STAT. 자, 얘네는 네트워크를 설정해주는 명령입니다. 네트워크 설정 명령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MS config가 있습니다. 자, MS config. 자,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본 적 있죠? 시작 프로그램, 필요 없는 것들 다 제거하면 컴퓨터 속도가 빨라진다. 이게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 시작 프로그램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빼려면 자, 뭐였죠? MS config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13년 2회 때도 동일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휴지통에 관한 문제다. 2015년 1회 때 동일 문제가 나왔습니다. 휴지통의 크기는 자, 한번 들어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휴지통의 크기는 자, 봤던 문제 또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 자, C 드라이브의 휴지통 크기 13,000, D 드라이브의 휴지통 크기 10,000, 즉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의 크기는 100메가 단위로 최대 10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삭제 즉시 제거하고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를 메가 단위로 지정하고 자, 휴지통에 실제 저장된 폴더 위치를 지정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자, 바로 제거 가능하고 대화 상자 표시 가능하고 자,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윈도우 7의 임의의 폴더의 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폴더 이렇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있는 우리가 WP 폴더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WP 폴더를 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쪽에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아주 큰 아이콘, 보통, 작은, 목록, 자세히, 나란히, 내용 이렇게 쭉 있습니다. 보는 방법. 자, 폴더나 파일 목록을 표시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대요. 에이, 개뻥. 세 가지 몇 개요? 둘, 넷, 여섯, 8가지가 있네요. 8가지. 자, 그 다음에 별표 모양. 별표 모양은 모든 모든 폴더를 하위 폴더까지 다 표시해줍니다. 트리 구조로. 자, 계층 구조로 표시하는 겁니다. 연속적인 파일을 선택할 때는 Shift, 불연속적인 선택을 할 때는 Control, 그 다음에 압축 폴더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이것도 신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유형. 자, 그래서 파일이나 폴더를 보는 방법은 8가지가 있다. 아주 큰, 보통, 작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문제도 11년에 동일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윈도우 7의 폴더 속성에 대한 설명이다. 자, 폴더 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폴더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속성. 자, 일반 탭에서는 현재 경로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고 크기라든가 디스크 할당 크기, 그 안에 파일이 몇 개나 들어있는지, 만든 날짜는 언제인지, 자, 그 다음에 특성, 읽기 전용과 숨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도 설정할 수 있고 보안 등등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에서는 아이콘 모양을 변경하거나 그림, 폴더 사진, 그림들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안에 있는 파일에 대고 속성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일 속성. 자, 폴더의 속성과 파일 속성의 차이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여기서 폴더의 경우에는 만든 날짜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파일의 경우에는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액세스 날짜 다 가능하죠. 자, 연결 프로그램도 여기서 변경 가능하네요. 자, 보안. 여기서는 뭐 공유가, 폴더에는 공유가 있었는데 여기는 아이콘에는 공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파일에 대해서는 공유 설정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 차이가 있습니다. 자, 폴더의 경우에는 공유만 설정되고 파일의 경우에는 공유가 안 되고,
자, 폴더의 경우에는 만든 날짜만 보여지지만 파일의 경우에는 뭐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액세스 날짜, 그리고 변경, 연결 프로그램까지 가능하다는 거. 자, 이렇게 폴더와 파일에 대한 차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로컬이나 네트워크 공유를 설정할 수 있고, 폴더의 크기, 디스크 할당 크기, 만든 날짜, 폴더의 경우에는 만든 날짜만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버전이라든가 액세스, 수정한 날짜 등은 파일에서 가능합니다. 자, 파일은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액세스한 날짜가 가능하지만 폴더는 만든 날짜만 가능하다는 거. 2011년 2회 때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이후에도 또 나올 수 있겠죠. 2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신유형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신유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아무튼 그 윈도우 7에서 좀 달라진 내용들이 있어서 신유형으로 구별을 좀 해봤습니다. 자, 윈도우 미디어에서는 동영상이라든가 또는 음악 같은 것도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녹음기. 자, 우리가 음악 파일에는, 소리 파일에는 WMA, 과거 XP에서는 WAV였습니다. WAV. 그래서 제가 WMA로 바뀌어서 신유형으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과거는 웨이브 파일이었습니다. 웨이브 파일. 자, 그런데 윈도우 7부터는 WMA. 아무튼 뭐 두 개가 비슷한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미디 파일이 있습니다. 미디 파일. 그 다음에 MP3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미디는 전자악기에 대한, 일반 음악이 아니라 전자악기에 대한 신호, 뭐 기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전자악기의 표준입니다. MP3 다 아시죠? 이 서로 다 다른 형태들입니다. 가장 용량이 큰 건 이 웨이브가 되겠죠. 자, 그래서 MP3 확장자를 갖는 게 아니라 이 녹음기에서는 WMA라는 겁니다. WMA. A는 오디오의 약자를 갖춘 겁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7의 녹음기의 확장자를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륨 믹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아이콘이 있고 믹서를 클릭을 해서 믹서에 보면 자, 스피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준에서 보시면 각 레벨별로 자, 그 소리를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를 눌러서 소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눌러서 소거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볼륨 믹서 PC에서의 소리 전체 수준을 제어하거나 수준을 소거를 설정할 수 있다. 자, 다운로드한 스킨을 사용하여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의 창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 MP3의 확장자를 갖는 게 아니라 WMA의 확장자를 갖는 게 녹음기다라는 겁니다. 자, 30번 문제로 넘어오겠습니다.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2014년 3회 때 동일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 자, 여기 cmd라고 치는 게 이게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게 도스, MS-DOS입니다. MS-DOS. 자, 제 같은 경우에는 일체 유심조. 제 아이디가 일체 유심조입니다. 그래서 유저 밑에 일체 유심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아이디가 상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저 밑에 상공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 표시줄의 바로가기 속성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속성을 이용하여 이렇게 색깔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성을 이용해서 배경색, 이렇게 배경색을 바꾸고 그 다음에 텍스트 색은 뭐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이겠죠. 속성을 이용해서 배경색, 글꼴색, 색들을 바꿀 수 있다. 네 번째, 편집 메뉴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집 메뉴. 자, 이번에는 편집 메뉴를 이용하여 표시해라. 그랬더니 커서가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블럭을 뭐 아래까지 이렇게 쭉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편집해서 복사.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다시 여기다가 놓고 편집해서 붙여넣기.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붙여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텍스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복사가 되는 거지 그림이나 동영상 등등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텍스트는 붙여넣을 수 있지만 그림이나 동영상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프린터 추가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프린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린터.
장치 및 프린터에 가서 자, 프린터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장치 및 프린터 창에서 프린터 추가를 통해서 프린터를 할 수 있겠죠. 자, 프린터 추가는 로컬과 네트워크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다. 자, 네트워크 무선 블루투스 프린터와 로컬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USB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USB는 연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연결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USB가 아닌 기본적으로 LPT 포트라는 걸 쓰는 겁니다. USB 아니면 LPT. USB는 할 필요 없고 LPT의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1회 때 2015년 1회 때 새 포트 만들기 스탠다드 TCP/IP IP로 프린터를 설치할 때 이렇게 하는 거 기억하나요? 자, IP로 프린터를 설치할 때는 로컬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 로컬로. 새 포트에서 스탠다드 TCP/IP에서 IP를 입력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그래서 현재 USB에는 필요 없다. 프린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로컬 프린터는 항상 기본 프린터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프린터는 한 개만 있습니다. 기본 프린터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프린터가 없으면 기본 프린터가 없는 거죠. 기본 프린터는 없을 수도 있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프린터 모두 다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앞서 공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 프린터가 없는 상태에서 프린터를 추가할 경우는 자동으로 기본 프린터로 됩니다. 항상 기본 프린터가 아니라 자,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기본 프린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마지막 설치, 프린터 설치 마지막 단계에서 기본 프린터로 사용할 거냐라고 체크를 물어봅니다. 체크를 하면 걔가 기본 프린터가 되는 거고 체크를 안 하면 기존 프린터가 그대로 기본 프린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프린터가 항상 기본 프린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사항 USB는 자동으로 연결되므로 프린터 추가를 할 필요가 없다. 윈도우 7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32번 문제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자, 컴퓨터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속성에 들어와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윈도우 버전, 체험지수, 프로세서, 메모리, 그 다음에 윈도우 정품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1회 때도 나왔고 2014년 3회 때도 동일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유사 문제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IP는 어디서? 로컬 영역 연결해서 TCP/IP4와 V6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33번 문제 디스크 정리. 자, 디스크 정리도 함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디스크 정리, 그 다음에 조각 모음, 그 다음에 하나 검사, 디스크 검사까지 3개를 구분해야 돼요. 디스크 검사는 불량, 오류를 검사하는 거고 정리는 필요 없는 것을 삭제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거고 조각 모음은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고 자, 조각난 파일, 인접한 파일 이동할 수 조각 나왔으니까 조각 모음이죠. 자, 이런 것들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모아주는 거죠. 모아서 공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다. 조각 모음은 4번은 조각 모음에 대한 설명이지만 조각 모음은 공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아예 틀린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문제에서 디스크 정리에 대한 걸 물어봤습니다. 4번은 조각 모음이지만 조각 모음 설명도 틀렸다는 겁니다. 자, 디스크 정리는 불필요한 파일들을 제거함으로써 공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도 공간을 늘려준다라고 돼 있네요. 여기도 공간을 늘려준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복원했네요. 복원했는데 날려버리면 되나요? 그거 날리면 안 되죠. 복원을 했으면 날리면 안 돼요. 또 윈도우즈, 특히 윈도우즈 폴더 절대 지우면 큰일 납니다. 컴퓨터 고장 나버려요. 윈도우즈 폴더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삭제하면 안 됩니다. 또 이제 폰트 같은 거, 글꼴.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글꼴 지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3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포맷.
포맷이란 컴퓨터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지워지는 겁니다. 컴퓨터가 불안정할 때, 복원으로도 안 될 때, 이럴 때 이제 포맷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포맷을 할 때는 빠른 포맷이 있습니다. 빠른 포맷. 퀵클리, 퀵 해가지고 빠르게 포맷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불량 섹터, 컴퓨터에 검사를 안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불량까지 검사를 하려면 전체 포맷을 해야 됩니다. 전체는 이런 불량까지 체크하면서 천천히 포맷을 하는 거고, 빠른 포맷은 에이 나는 모르겠다, 그냥 데이터만 없애겠다, 불량 검사는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맷 창에서 용량, 파일 시스템, 뭐 NTFS 이런 거 있었죠. NTFS, FAT32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할당 크기, 볼륨 레이블 등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로컬 영역, 로컬 디스크 C에서 포맷 창에서 시동 디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시동이란 부팅 그런 말입니다. 컴퓨터를 켜는 거. 자, 도수 상태로 컴퓨터를 켤 수 있는 시동 디스크, 부팅 디스크라고 합니다. 부팅 디스크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로컬 디스크, 하드 디스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플로피 디스크. 지금은 플로피 디스크도 거의 안 쓰죠. 자, 아무튼 시동 디스크는 플로피 디스크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 플로피도 안 쓰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11년, 13년에 나오고 15년 이해 때도 또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하드웨어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추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었죠? 플러그 앤 플레이, PNP. 자동으로 컴퓨터가 자동 감지해서 설치하는 방법. 두 번째, 자, 장치 관리자의 동작, 레거시 하드웨어 있었죠.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 자, 이런 건 PNP가 지원되지 않아서 수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제어판에 장치 관리자가 어디 있나요? 장치 관리자. 자, 보통 일반적으로 PNP가 제공돼서 플러그 앤 플레이가 제공돼서 자동으로 이렇게 목록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플러그 앤 플레이가 안 되면 이렇게 동작에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를 추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는 수동이 되겠죠. 자동이 아니라. 자, 설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제어판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제어판에 장치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연결된 장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설치한 장치 또는 기타 하드웨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드웨어 및 장치 문제 해결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하드웨어는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통해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컴퓨터에 연결하기만 하면 대부분의 하드웨어 또는 모바일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하드웨어, 즉 플러그 앤 플레이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에 보면 모든 하드웨어는 윈도우 업데이트를 통해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윈도우 업데이트는 소프트웨어적 업데이트입니다. 또 모든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마이크로소프트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등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걸 지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슈니형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슈니형은 뒤에 또 반복해서 동일 출제되는 유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슈니형들은 꼭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6번도 신유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신유형보다는 뭐 앞에서 나오기도 있지만, 자, 좀 색다른 유형이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접근성 센터, 윈도우 로고 U가 있었죠. 제어판에 접근성 센터를 들어가야 되고, 자, 돋보기, 나레이터, 화상 키보드, 고대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마우스. 특히 이 마우스 키켜기를 잘 정리를 해두세요. 마우스 키켜기, 우리 키보드의 오른쪽에 1, 2, 3, 4, 5, 6 이런 거 있죠. 키패드를 이용해서 키보드 오른쪽 키패드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동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일반 마우스의 기능과는 틀린 접근성 센터, 장애인을 위한 기능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마우스의 크기, 초대형 크기로 변환합니다. 자, 색깔도 바꿀 수 있죠. 마우스의 크기라든가 마우스의 색깔들도 바꿀 수 있다. 어디서? 접근성 센터에서. 일반 마우스 아이콘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우스 아이콘을 다양하게 변경하는 게 아니라 색과 크기만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마우스 포인터와 마우스 포인터의 색과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접근성 센터에서 맞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돋보기 기능을 쓸 수 있다.
나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고대비 같은 것도 있었죠. 그 외에 아이콘 알림을 숨기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 여기 오른쪽 작업 표시줄 가장 오른쪽 하단에 시계, 뭐 네트워크, 사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알림 영역은 작업 표시줄 알림 영역에서 여기서 뭐 사용할 건지 말 건지 뭐 숨겨버릴 건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2번의 경우에는 접근성 세터의 기능이 아니라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중에 작업 표시줄 탭의 사용자 지정에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제어판의 디스플레이에 관한 설정이다. 자, 디스플레이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화면 해상도, 가젯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 바탕화면에다가 시계, 날짜 뭐 이런 것들, 날씨 이런 것들 체크해 두는 게 가젯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설정은 배경화면 같은 거, 뭐 창색, 소리, 화면 보호기, 마우스 포인터 변경 이런 것들이 개인 설정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개인 설정도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죠. 과거에는 자주 나왔는데, 자, 과거에 그리고 XP에서 이 개인 설정과 해상도가 하나로 합쳐져 있었는데 분류가 됐어요. 윈도우 7부터. 자, 이번에는 화면 해상도로 가볼게요. 해상도가 디스플레이 이 들어와도 되고 제어판에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도 됩니다. 자, 디스플레이에서 먼저 텍스트 크기가 나오네요. 작게, 중간, 크게 세 가지네요. 자, 우리가 도움말의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5개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크게, 뭐 크게, 보통, 작게, 아주 작게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여기는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 해상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를 변경할 수 있고. 또 텍스트가 아까 텍스트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색 보정도 할 수 있습니다. 색 보정. 이렇게 색 보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상도, 방향, 뭐 고급 설정,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정들을 할 수 있다. 화면의 텍스트, 아이콘, 크기 조절을 위해 작게, 중간, 크게 세 가지의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다. 모니터의 색이 정확하게 표현되도록 색 보정을 할 수 있다. 비디오 드라이버, 비디오 카드, 하드웨어, 드라이버, 하드에 대한 드라이버 정보를 확인한 후 드라이버를 다시 설정할 수 있다. 드라이버 업데이트 이런 건 장치 관리자. 제어판의 장치 관리자에서 드라이버 설정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에는 해상도 조정, 색 보정,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텍스트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번은 해상도에 대한 설명이고 2번은 클리어 타입 텍스트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고 자 3번은 색 보정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7번은 4번 장치관리자에서 하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38번 자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네트워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열어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활성 네트워크 보기 여기 있습니다. 활성 네트워크 보기에는 네트워크 이름 현재 홈 네트워크가 있네요. 홈 네트워크, 해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홈 네트워크를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세스 형식은 인터넷, 연결 상태들은 로컬 영역 이렇게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선 광대역 전화 접속 연결 등을 설정하거나 무선 광대역 여기 있습니다. 무선 광대역 전화 접속 새 연결 또는 네트워크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의 파일 공유라고 되어 있죠. 다른 네트워크 컴퓨터에 있는 파일 프린터 공유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도 가능하고 무선 유선 접속에 대한 VPN 이런 것도 연결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겠는데 자, 연결에 사용할 네트워크 드라이브 폴더를 지정하고 연결을 끊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폴더 탐색기에서 탐색기 도구 메뉴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연결하거나 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4번은 네트워크 공유 센터가 아니라 탐색기 도구 메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39번 문제 네트워크 기능 유형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능 유형. 자, 이것도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제가 계속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는 이게 없는데요. 그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어판에, 자, 네트워크 공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공유센터.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네트워크 설정에 로컬 영역 연결 속성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면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설치가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여기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댑터라는 기능이 별도로 있다고 했습니다. 어댑터는 여기 안 들어왔어요. 왜? 하드웨어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댑터의 기능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연결, 서비스, 프로토콜은 언어입니다. 하나의 언어.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 자,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 언어이다. 클라이언트, 어댑터, 서비스. 서비스는 특히 파일 프린터에 대한 공유를 설정할 수 있다. 어댑터는 네트워크에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소프트가 아니라 하드웨어다라는 겁니다. 하드웨어. 자, 각각의 이런 유형들도 유사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댑터는 자, 하드웨어, 기계라는 겁니다. 기계. 프로토콜, 클라이언트, 서비스 내용들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마지막 2015년 2회 PC 운영체제 2과목 4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윈도우 7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하여 TCP/IP 속성창에 서버넷 마스크라고 나와 있네요. 서버넷 마스크란 우리가 2015년 1회 때도 자, 1회 때도 동일 문제가 나왔어요. 14년 1회, 3회 때도 유사한 문제들이 나왔고. 자, IPv4는 그리고 보통 우리가 32비트죠. IPv6은 128비트.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서버넷 마스크는 사용자가 속한 네트워크로 IP 주소와 결합하여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서버넷 마스크다라는 거. 자,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자, 여기까지 2015년 2과목이 마무리된 거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3과목으로 컴퓨터 건방져요. 자, 아무튼 3과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우리의 한방 합격을 위하여 마지막 3과목으로 고고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